안녕하세요, 혜환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날 두부 배달을 하는 건 아니고요. 또 잠깐 제가 저번 주에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번 주 화요일날 모든 거를 내리고 뒷수부르게 가게를 문을 닫고 철수를 했죠. 그래서 수요일날 배달할 두부까지 챙겨서 다 내려와서 수요일날 배송을 하고 남은 두부 갖다 목요일까지 배송을 했습니다. 화요일날 암트에서 일단 담당자가 이틀을 뒤로 미뤘고요. 그 이후에 목요일날 되겠지 하고 더 이상 이제 걸릴 게 없었거든요. 성분검사하는 연구소에서도 1차, 2차 모두 합격을 받았고요.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뭐 이제 걸릴 게 없다 해서 영업 허가를 해도 된다라는 연구소에서 결과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날 두부를 생산을 해서 금요일날 배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무작정 화요일날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. 근데 이제 목요일날 오전에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어요. 다행히 다른 거 검사가 다 완료가 됐으니 업장에서 영수증으로 쓰는 포뮬라를 제출을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저희 영수증 폼을 보내드렸고 그 영수증 폼을 받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. 너희 허가를 내줄 수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아티클 번호도 없고 어떤 품목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포뮬러 양식만 우리한테 보내줬으니 우리가 뭐를 파는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다시 작성해서 보내겠다 해서 다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. 그러면 보통 그런 쪽에 글이 작성이 덜 됐으면 일단 영업은 하게 해주고 이런 거를 미비하니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. 뭐 기계적인 결함도 없고 음식에 대한 결함도 없기 때문에 그게 원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거든요, 통상적으로. 근데 이 담당자는 그 포뮬러가 양식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줬어요. 반려를 시켰습니다, 다시. 그리고 그 담당자는 그거를 끝으로 또 수술하러 들어간다는 핑계는 아니죠, 사실. 수술한다라는 명분으로 또 3개월 병가를 내서 사라졌어요. 저희 쪽에서 요구를 했던 거는 네가 수술을 받아서 입원해서 수술 받는 건 좋다. 제발 수술이 잘 돼서 다시 복귀하기 바란다.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. 그 말을 하면서 저희가 한 얘기가 이번 달이 우리가 영업정지 너가 영업정지를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. 1년이 되는 달인데 아직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다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? 오히려 그러는 거야. 아니, 너가 잘못한 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많이 잘못을 했겠지. 하지만 가족들이 하는 공장이고 우리는 이 공장을 운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.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니? 그러니까 자기의 손은 떠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해주기 싫다라는 거죠, 사실.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승인을 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3개월 있다 다시 와서 또 영업정지를 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람의 비율을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너가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담당자를 선정해 주면 안 되겠니?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겹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1년 동안 영업정지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3개월을 또 그 병가를 쓴 적이 있거든요. 지금 두 번째거든요, 이게. 너희가 예전에
크랑크 걸고 3개월 동안 수술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는 네가 아픈지 몰랐다, 미안하다. 하지만 지금에 와서 네가 또 이렇게 9월달이 돼서 또 크랑크를 걸고 3개월 있다 오면 또 2021년이 그냥 지나간다.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친구도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. 올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친구도 좀 그랬나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다른 담당자를 연결을 해줄 테니 그 담당자를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면 그 담당자랑 얘기를 하고 또한 너희 상급 그 담당자하고도 연락을 해도 되겠느냐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.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답니다. 그래서 목요일날 그렇게 끊고 금요일날 영업을 못했어요. 배송을 못하고 업장 사장님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다, 미안하다,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얘기를 하고 상급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금요일날.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다 허가가 나온 상태인데 포뮬러 하나 때문에 담당자가 승인을 안 해줬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자기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던 잘못을 했던 미안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. 독일 관청에서는 오히려 그 담당자를 감싸주는 말을 많이 해요. 사실 뭐 방공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모든 독일 관공서는 자기들끼리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이런 묵인되는 승인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상급 그 관청 직원이 번복을 하질 않습니다. 다만 조금 유도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상급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잘 모르겠다. 그 밑에 담당자가 뭐 잘 했으리라 믿는다. 하지만 내가 서류를 너희가 정 그렇게 원하면 내가 서류를 검토를 해보마. 이런 답변이 왔어요. 근데 그 말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곧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사실 누가 생각을 해도 영업 정지를 1년을 시킨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전에 처음 크랑크를 걸고 병가를 3개월 냈을 때 다른 담당자를 지정을 안 해놓고 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. 제가 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자가 좀 외골수인 것 같습니다. 외골수 아니면 전형적인 좀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를 한다거나 왜냐면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? 아니면 보통 그런 쪽의 담당자, 일선의 담당자들은 한국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진짜 선별된 인원으로 해서 9급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7급 공무원을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담당 관청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독일은 그게 아니에요. 그냥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때 일반 실업계열 고등학교를 가서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공무원도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아우스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. 그래서 실습 기간을 거쳐서 담당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교육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공무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자격지심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대학을 나와서 이런 관청에 취직이 되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7급부터 시작하거나 5급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나이에 9급 공무원을 부리듯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관공서에 취직이 되면 자기가 못 배웠다라는 거에 은유적으로 독일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해를 끼쳐요. 그래서 요즘 독일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안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라거나
은연중에 이거 저거 꼬투리 잡아서 계속 걸고 넘어진다라거나.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특별한 권한이거든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나 어떤 관공서의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껴요. 하물며 저희 같은 외국 사람들은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. 언어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언어를 한다 해도 네거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별 불만이 없을 거야 라고 은연중에 누릅니다. 그로 인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거죠. 저도 중간에 5월달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거의 4개월을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요일날 부랴부랴 보이텍하고 보이텍 와이프하고 콩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갔는데 원래 보이텍이 안 올라가기로 계속 버티다가 또 부탁을 했어요. 9월 1일자로 내가 이 가게를 100%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지금 당장 서류 접수 안 된 거는 이제 보이텍도 알고 있거든요. 우리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순전히 허가를 안 내준 거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존의 사장님도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고 나도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. 지금에 와서 배달을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가게를 맡질 못하겠다. 그러면 너도 문제되고 나도 문제되고 모두가 문제니 우리 이번에 허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. 그러니까 그 보이텍도 저한테 한 얘기가 네가 확실히 다 인수인계 받는 거 맞아?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맞아, 내가 다 인수한 상태야 지금.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줄래?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해줄게. 빨리 가자,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금요일날 올라갔습니다. 올라가서 콩이랑 기름이랑 다 내리고 내일 판매될 두부를 지금 실으러 가는 중이에요. 그래서 수요일날 슈투트가르트 콩이 모자라서 지금 콩까지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슈투트가르트 두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금요일날 갖고 간 콩은 어제 오늘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내일 두부하고 화요일 펠런 두부는 다 완료된 상태예요. 그래서 오늘 갖다 주면 콩 불려서 내일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슈투트가르트 하노버까지 만들려면 또 두부 콩 500kg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. 주말에 아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저희 집 정원에서 축구 게임 하는 거를 대략 찍어서 금요일날 두부 여행 못 간 거 대신해서 방송을 올렸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 아이는 되게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유튜브에 방송을 타는 걸 자체를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좀 염려스러웠어요. 그래서 토요일날 아이가 또 축구 시합이 있어서 그거를 찍어서 또 올리려고 했다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좀 말렸어요. 나중에 독일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최상위 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하다가 문제가 되면 괜히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촬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이의 영상은 그거 하나만 딱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주말은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오후에 원래 일요일날 오후에 저도 운동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두부 픽업 때문에 이번 주, 저번 주, 저저번 주도 계속 운동을 못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허가가 나와서 진짜 이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두부가 생산이 되면 정식적으로 영업을 뛰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. 지금 저번 주에 그런 허가 문제 때문에 사업하시는 여러 사장님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.
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만저만해서 두부 공장을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다들 하시는 얘기가 제발 좀 성공을 좀 하길 바란다. 왜냐면 저도 예전에 반찬 가게 하다가 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다들 안타까워 하시고 아쉬워들 하세요. 그래도 다다음 주면 제가 독일에 들어온 지 딱 만 8년 되는 달이거든요. 9월 19일이 딱 만 8년인데 8년 전에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하고 지금 마음가짐하고 그렇게 그닥 바뀌진 않았습니다. 열심히 살았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살 계획이고, 거짓 없이 진짜 내일처럼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주변 사장님들이 많이 보셨고 많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. 어떤 사장님은 너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분 사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내일처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를 다 봐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부공장 꼭 네가 100% 인수인계 되면 내가 다른 데서 받는 거 많이 받지는 않지만 너한테 두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 좋았습니다. 기분이. 열심히 할 거고요. 아이한테도 그렇고 이제 태어날 아이한테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여태까지 보여줬지만 요즘에 잠깐 많이 흔들렸거든요. 많이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관공서 업무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에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,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장사를 하려는 의도는 사실 저도 정이 좀 많이 들었고요. 이 독일 사회에 적응이 많이 됐고 정이 많이 들었고 아이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. 그러기에 한국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한국보다는 독일이 아이들 교육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까불까불하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뭐 물론 사교육이 있었죠. 근데 이제 집안 사정이 많이 여의치 않아서 사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 아이한테만큼 그렇게 사교육을 강요하고 싶진 않았어요, 사실. 저희 아내도 그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. 근데 한국을 돌아간다 한들 그 사교육 속에 또 늪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독일이 100% 만족스럽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독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곳에서 그래도 좋든 싫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도 외국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되거든요. 싱가포르에서 1년 반 살았고 독일에서 만 8년 살았기 때문에 9년 6개월을 한국 땅을 벗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다 고생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간들 편하진 않을 겁니다. 그러기에는 독일에서 해왔던 게 너무 아까워요. 여기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보기 좋은 떳떳한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 프랑크푸르트 배송 때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추스.